네. 자, 무효 취소에 이어서 이번에는 소멸시효 파트를 보도록 할까 합니다. 8장입니다. 7장에 있는 조건 기한은요, 나중에 11월 달 되면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하고요. 8장에 있는 소멸시효 제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집 71페이지죠. 소멸시효, 기간하고 소멸시효라는 게 나오는데 기간도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소멸시효 부분이 좀 비중이 있고 출제 내용도 많기 때문에 72페이지죠. 72페이지에 소멸시효. 교재 72쪽이 되겠습니다. 소멸시효 제도. 자, 어떤 거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갑이 아파트를 분양을 받아가지고 저기 살고 있다가 사업이 너무 어려워지면서 아파트 관리비죠. 아파트 관리비를 이거를 못 내고 있었어요. 아파트 관리비를 못 내고 질질 끌고 있었어요.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앞집에 있는 아파트 관리비도 못 내고 이렇게 아주 힘든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관리비도 못 내고 있고 너무 어려우니까 이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갔어요. 이게요. 경매로 넘어갔어요. A한테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은행이 경매를 때린 거죠. 경매 때려가지고 대출금 못 갚으니까 은행이 경매를 때려가지고 A가 낙찰을 받고, 다시 이게 또 누구한테 넘어갔냐면 B한테 또 넘어갔어요. 경매를요. 그래서 아파트 주인은 지금 B가 주인이 된 거죠. 이렇게요. 이때 입주자 대피회의에서 관리단이죠. 아파트 관리단에서 관리비를 달라 이거죠. 달라. 누구한테? 현재 주인은 이 사람이죠. 현재 주인 이 사람한테. 얘가 관리비 못 낸 거 내라. 왜냐? 우리 입주자 대피회의 이 규약에는 관리 규약에 보면 얘가 못 낸 관리비를 새로 이사 온 사람이 내라 라고 하는 관리 규약이 있다. 이 관리단에 있는 관리 규약. 이 규약의 규약 규정에 얘가 못 낸 거 네가 승계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다. 그래서 네가 내라 이거죠. 네가 내라. 그 얘가 보니까요, 이제 덤탱이를 쓰게 됐잖아요. 얘가 못 낸 관리비를 얘가 내야 되는데 보니까 얘가 관리비 안 낸 게 5년치입니다. 5년치. 약 5년치의 관리비가 체납이 돼 있었어요. 5년치의 관리비가 체납된 상태였다. 근데 이 규약에는 얘가 못 낸 거를 얘가 내도록 이렇게 규약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 현 주인이 이 5년치 관리비를 다 내야 되느냐 이거죠. 내야 되느냐. 이 문제가 바로 소멸시효입니다. 소멸시효. 자, 이 관리단은 입주자 대표의 인연이 관리단은 관리비를 체납된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죠. 징수할 수 있어요. 여기가 채권자고 여기가 채무자죠. 그런데 이 소멸시효 제도라는 건 무슨 제도냐면 이 권리자가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를 하지 않고요. 권리 행사를 안 하고 권리를 방치했을 때, 일정 기간 권리를 방치했을 때 이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을 해주지 않고요. 권리를 없애버리는 거죠. 권리를 방치했다라는 말을 뭐라고 표현하면 권리 위에 잠자는 자. 권리 위에 잠자는 자. 권리 위에 잠잤다라는 말은 권리를 방치했다는 거죠. 이 관리단에서. 관리비를 빨리 받아내야 되는데 받아내지 않고 방치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를 하지 않아요. 이 권리를 보호를 하지 않는다. 보호하지 않는다. 즉, 이 권리를 언제까지 보장해 주는 게 아니다. 법률 관계를 딱 안정을 시켜 놓으려니까 이 권리를
언제까지 보장하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이 지나버리면 법에 의해서 없애버리는 거죠. 이거를 소멸시효 제도라고 부릅니다. 이게 바로 로마 시대에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를 하지 않는다는 유명한 명제에서 시작된 이론입니다. 아무리 권리가 있어도 방치를 하면 권리가 사라져버려요. 이게 소멸시효 제도예요. 근데 무조건 소멸하는 게 아니라 방치를 해야 돼요. 방치 일정 기간 방치해야 돼요. 그러면 이 권리를 법률에 의해서 없애버려요.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거를 소멸시효라고 그래요. 소멸시효. 자, 그러면 얘가 몇 년간을 방치한 거냐? 5년 동안이나 방치했죠. 5년 동안이나. 이때 이 관리비는요. 체납 관리비는 법에 어떻게 되느냐면 법에는 소멸시효가요. 권리마다 다르게 되어 있어요. 다르게. 1년짜리 소멸시효가 있고 3년짜리가 있고요. 5년짜리가 있고 10년짜리가 있어요. 권리마다 이게 틀려요. 이게 권리마다 틀려요. 이게 법에 규정된 거죠. 소멸시효 기간이라고 그래 이거를. 소멸시효 기간이다. 이 기간이 권리마다 다 틀리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요. 예컨대 1년짜리는 뭐가 있느냐면 음식요체권이라는 게 있어요. 음식요체권은 뭐냐면 짜장면 같은 거죠. 짜장을 외상으로 시켜 먹었다. 짜장면을. 그리고는 1년이 지났다. 그러면 그거 안 갚아도 돼요. 짜장면입니다. 짜장면 채권. 짜장면 뭐 한 거? 외상거래한 거. 외상거래. 이게 바로 음식요체권이죠. 이거 1년 지나면 없어집니다. 소멸시효에 의해서. 대표적으로 1년짜리입니다. 음식요체권. 그 다음에 3년짜리요. 3년짜리 채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임금채권입니다. 임금. 근로자의 임금채권. 내가 회사에 일을 했는데 회사가 어려워가지고 월급을 못 받았다. 월급 못 받은 게 지금 5년이다. 5년. 그러면 3년 지난 거는요. 3년 지난 거는 없어져요. 없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그 사장님이 빚진 거 있다. 나한테. 그거 5년 중에서 3년 지난 거는 못 받습니다. 2년치밖에 못 받는 거죠. 임금채권, 근로자의 임금채권도 3년입니다. 3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내가 임금 못 받은 거 3년 지나면 없어집니다. 없어져요. 그 다음 5년짜리가 있어요. 5년짜리는 상거래로 생긴 채권이에요. 상거래에서 생긴 채권. 카드 대금이죠. 은행 카드 대금 이런 거죠. 이거는 5년입니다. 5년. 상거래로 생긴 채권. 그 다음에 좀 전에 여기 3년짜리가 또 뭐가 있었냐면 아파트 관리비입니다. 아파트 관리비. 아파트 관리비 채권도 3년입니다. 이거 3년 지나면 없어집니다. 3년. 그 다음 10년은요. 10년은 아파트 매수자. 아파트 매수자의 등기 청구권입니다. 등기. 아파트를 매매로 샀다. 아파트를 샀다. 그러면 등기를 넘겨주셔. 등기를 내 앞으로 넘겨주셔라고 상대방한테 요구하죠. 그 요구하는 거를 등기 청구권이라고 불러요. 등기 청구권. 요거 10년입니다. 10년 지나면 이거 사라져요. 10년 지나면. 예. 그래서 요 권리마다 이렇게 채권의 소멸시효가 각각 나눠져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관리비 채권이 아까 3년이라고 그랬어요. 3년. 관리비 채권 3년. 그 다음에 임금 채권도 3년.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 거래하는 게 뭐냐면 금전 거래했을 때 돈 꿔줬다 이거죠. A하고 B하고 금전 거래했다. 금전 거래한 거. 돈 꿔준 거죠. 돈 꿔준 거. 이거는 몇 년 지나면 받냐 이거죠. 몇 년 지나면. 몇 년 지나면 이 채권이 없어지느냐. 금전 거래는 보통은 10년입니다. 보통은 10년입니다. 소멸시효가. 따라서 얘가 돈 빌려간 채무자가, 돈 꿔간 채무자가 얘가 돈 꿔줬다 이거죠. 채권자가 돈을 꿔줬다. 그래서 10년이 지나면 이 채권은 원래 없어집니다. 10년 지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종종 보게 되죠. 예, 얘가 친한 친구한테 꿔줬다 이렇게 돈 10억을요. 사업 잘 된다고 해서 꿔줬는데 보니까 사업이 엉망이었다 이거죠. 사업 부도가 났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버리냐면 잠수 타버립니다. 그죠? 전화 다 꺼버리고 잠수 타버려요. 왜? 이 채권의 소멸시효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10년 동안 잠수를 타버리게 되면 이 채권이 없어집니다. 이게 10년 지나면 이 채권이.
그래서 보통은 얘가 잠수를 탄다라는 의미가 이거죠. 저 채권 행사를 못하게, 채권자가 돈 받는 걸 못하게 하려고 잠수 탄다는 얘기가 이거죠. 소멸시효의 문제가 있는 거죠. 얘가 10년 동안 잠수 타면 이게 없어집니다. 이 금전거래한 채권이. 채권이 10년 지나면 아웃되더라 이거죠. 아웃되더라. 이게 아주 중요한 법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 기억할 게 있어요. 10년짜리가 아니라 이게 줄어들 수 있어요. 기간이 줄어드는 게 있는데 그게 언제냐. 얘가 돈 거래를 하면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야, 이자는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이자는 그냥 시시때때로 갚아. 시시때때로. 돈 생기면 내가 이자 줄게. 이거는 정기적으로 이자를 넣는 게 아니죠. 비정기적이죠. 정기적으로 이자를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한 게 아니죠. 그죠? 돈 생기고 이러면 내가 이자 그때그때 갚을게. 돈 안 생기면 안 갚고 원금만 갚고. 이거는 10년이에요. 이럴 때는 이 채권이 10년입니다. 소멸시효가.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해요. 사채업자들은 돈 꿔줄 때 어떻게 하냐면 달달이 이자를 뜯어먹습니다. 이자를 뜯어먹어. 왜? 그거 가지고 걔네들은 사업을 운영을 하니까 고리사채로. 그럴 때는 이자가 정기적으로 딱딱 들어오는 거죠. 이거 정기급 채권이라고 그래요. 정기급 채권. 정기의 급여가 이루어지는 채권. 정기 지급 채권. 이런 거는 소멸시효가 3년이에요. 3년입니다. 3년. 정기 지급되는 거. 정기 지급. 정기적으로 딱딱 돈이 들어오는 거. 이자가 들어오는 거는 3년이에요. 10년이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돈 꿔줬다 그러면 두 개가 틀려지는 거예요. 두 개가 틀려지는 거죠. 내가 친구한테 돈 대줬다. 돈 사업하라고 돈 대줬다. 5천만 원. 근데 이자를 어떻게 하기로 했냐. 이자 처리를 어떻게 하기로 했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이자는 야 너하고 나하고 무슨 이자야. 나중에 원금만 갚어. 나중에 잘 되면. 그러면 이거는 10년이에요. 이거 10년 지나면 이 채권이 없어져. 10년 동안.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야 너하고 나하고 친구라도 금전거래는 정확해야지. 그래서 이자를 따박따박 주기로 했다. 그러면 이거 3년 지나면 없어져요. 3년. 그럼 얘가 3년 동안 잠수 타면 이게 없어진다는 얘기죠. 예.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 예, 그래서 정기 지급 채권입니다. 정기 지급 금전거래 채권입니다. 금전채권. 요거는 몇 년이다? 3년이 됩니다. 3년. 아주 중요해요. 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제일 많이 보는 게 이거거든요. 이거하고 이거죠. 임금이죠. 임금. 관리비. 이게 제일 많이 보는 거예요. 짜장면 요즘에 외상으로 안 줍니다. 그죠? 웬만해서 외상 안 줍니다. 뭐 동네 아저씨처럼 내가 거기 단골이다. 그 집에 내가 그 집에 그 골목에 50년을 다녔다. 그러면 주막집 아줌마가 나를 알죠. 왜? 그러면 그럴 때는 외상으로 소주를 먹을 수 있죠. 그게 바로 1년입니다. 그런 거. 예. 근데 보통은 우리가 보는 건 이거예요. 이거 3년짜리가 많습니다. 네, 3년짜리가. 자, 이게 바로 이제 소멸시효라는 법리입니다. 소멸시효. 근데 이 소멸시효가 거기 이제 자료 나와 있거든요. 자료에 보시면 72페이지에 사례 1번. 갑이 살고 있는 아파트 관리비를 체납한 경우 관리 사무실에서 몇 년 동안 관리비를 받아내지 않고 방치하면 관리비 채권이 소멸하는 거야. 관리비 채권은 3년이다. 왜냐? 관리비는 따박따박 매달 내기로 된 거죠. 그거는 3년이에요. 3년. 예, 그 다음에 사례 2는 각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사례도 한번 짚어볼게요. 사례 2번. 갑이 을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이자는 월 10만 원씩 지불하기로 했어요. 지불하기로입니다. 월 10만 원씩. 그럼 이건 정기지불이죠. 정기지불 채권이니까 이거는 3년이죠. 근데 을이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12년째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이제는 경제적 여건이 좋아진 경우 갑은 빌려준 돈을 받아낼 수 있는가?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했으면 3년이죠. 그죠? 그렇지 않으면 10년이고. 그래서 아까 채권은 여기요. 10년짜리냐, 이게 3년짜리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예. 이때 만일 을이 갑에게 5년 전에 2년 안에 지불한다는 지불각서를 작성해 준 경우 갑은 지급 시점에서 빌려준 돈을 받아낼 수 있는가? 자, 그거는 뒤를 정리하면 이제 다 이해가 되실 텐데, 그거 가기 전에 밑에 보시면 소멸시효하고 제척기간이라는 말이 나와요.
소멸시효라는 제도가 있고 또 하나는 제척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소멸시효는 법조문에 시효로 인하여라고 표현을 해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라고 하면 이건 소멸시효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건 제척기간이에요. 법조문에. 이걸로 구별하는 거예요. 법리적으로는 그럼 뭐가 틀리냐? 소멸시효하고 제척기간이 법리적으로는 뭐가 틀린 거냐면 결정적으로 틀린 게 뭐냐면 소멸시효는 중간에 진행 중에 중간에 뭐가 있냐면 중단이 있어요. 시효 중단이라는 게 있어요. 중단이 있어요. 중단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 있잖아요. 여기요. 얘가 지금 돈 빌렸어요. 얘한테. 이렇게 돈을 빌렸어요. 얘가. 이렇게 돈 1억을. 돈 5억을 꿨습니다. 이렇게 5억을요. 야, 너하고 나하고 친구 사이에 그 정도야 꿔주지. 내가 꿔주지. 꿔주죠. 이렇게 꿔줍니다. 예. 이 돈 꿔줄 때는 또 친한 친구니까 계약서도 없어. 계약서도. 그죠? 돈만 쏴주고요. 그죠? 현실은 그렇습니다. 현실은. 근데 얘가 사업이 잘 되면 모를까? 잘 안 되고 부도가 나면 이제 이게 이제 평생 골칫덩어리가 되는 거죠. 평생 골칫덩어리가. 제가 잘 아는 분 중에 한 분도 이렇게 몇 다리 건너니까 이런 분이 있어요. 너무 친한 고향 친구예요. 너무 친한 고향 친구. 예. 그래서 이분이 돈이 좀 넉넉하니까 이 친구한테 넉넉한 게 아니죠, 참. 예. 직장 생활을 해가지고요. 이 친구가 먼저 직장 생활을 해가지고 저축된 돈이 좀 있었어요. 예. 그리고 집도 한 채 이렇게 있었고. 근데 이 둘이 너무 친하고 이분이 사업을 한다고 뛰어들으니까 너무 믿으니까요. 이 친구가 너무 믿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 집으로 보증서 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전체를 다 꿔줬어요. 이 친구한테. 문제는 이분이 처음에 한 2년 동안은 잘 나가더라고요. 이자도 따박따박 들어오고 아무 문제 없었죠. 근데 3년째 그냥 완전히 다 거덜이 나버렸어요. 그래도 이 빌려간 채무자가 이 빌려간 돈 전액을 아무것도 지금 처리를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이쪽은 은행에 이거 저당을 잡혀가지고 보증을 써다 보니까 이게 경매로 날라갔고요. 이게 집을 잃었고 그 다음에 직장도 신용불량이 돼서 직장도 쫓겨나고요. 이렇게. 이 부부가 아파트에 살다가 졸지에 월세방으로 지금 전전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분도 돈이 없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돈만 달라고 할 수 있을 뿐이지 더 방법이 없잖아요. 이게 금전거래의 비극이죠, 비극. 잘 되면 희극인데 잘못되면 비극이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분이 그래도 사람이 좋아가지고 명절 때마다 찾아가는 거예요. 고기 몇 근 사들고 여기 찾아가는 거죠. 같이 소주를 먹고 이분 배우자분이 이분 오면 죽이고 싶다는 거 아니겠어요? 죽이고 싶다고. 차라리 나타나질 말든가. 그죠? 이게 금전거래입니다. 금전거래. 이분은 갚는다고 그러는데 이게 금액이 5억이잖아요. 사업도 다 망했고 신용도 잃었고 그죠? 갚는 건 이미 불가능한 상황이 됐어요. 여기도 하나. 그럼 이 5억의 채권이요. 5억짜리 채권이 영원하냐? 영원한 게 아니라 채권은 뭐예요? 소멸시효에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자를 주기로 한 게 아니다. 이자를 따박따박 건네기로 한 게 아니다. 그러면 10년이죠. 10년 지나면 5억 채권은 없어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B가 A한테 우리가 현실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게 친한 친구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남남이면 또는 사채업자면 여기가 사채업자면 이렇게 그냥 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채무자를. 빌려간 채무자를 그냥 주지 않죠. 어떻게 하느냐면 압력을 가요. 압력을. 돈 갚아라. 어떤 식으로든 갚아라. 안 그러면 해코지한다. 별의별 해코지한다. 이런 폭언이라든가 압력 행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 가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부씩이라도 이걸 변제하는 방법을 채무 상환하는 방법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야 자기가 견디니까. 근데 여기서 더 심하게 나오면 이쪽을 많이 괴롭히기도 하고 직장에서 직장을 잃는 경우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횡포를 부리죠. 사채업자들이 횡포를 부려요. 지나치게. 그러다 보니까 이분의 인권이라든가 이런 게 침해가 되니까 요즘 이거를 막으려고 만든 법이 있어요. 지나치게 채권 추심을 하지 말아라. 채권 추심을 할 때는 일정한 한도에서 해야지
이 사람의 생활이 유지가 곤란할 정도로 하는 거는 이거는 지나치다. 이거는 안 된다. 위법이다 이거죠. 그래서 채권 출심도 일정한 절차에 따라 하도록 법으로 이제 보장을 한 측면이 있는데 어쨌거나 현실에서는 이쪽에서 사채업자라든가 이 채권자가 엄청난 압력 행사를 하게 되죠. 이때 꼭 하나 알아둘 게 있어요. 이 채권이 5억짜리 채권이 아까 10년 지나면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분이 잠수를 타버리게 되면 이 채권이 없어지는데 문제는 그럼 이 채권을 이분이 지키는 방법이 있냐 이거죠. 지켜내는 방법. 그게 뭐냐? 소멸시효 중단이라는 거죠. 시효 중단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간에 멈추게 할 수 있어요. 소멸시효가. 그게 뭐냐? 재판상 청구를 하면 돼요. 재판상 청구. 여기도 재판상 청구라는 말은 뭐냐? 민사소송이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대여금 반환 소송. 대여금 반환 소송이라고 하는 민사소송입니다. 민사소송. 이 소송을 걸면, 이 소송을 청구하면 소멸시효가 멈춰버려요. 중요한 거는 여기서 민사소송만 해당이 되는 거야. 민사소송만. 형사소송은 안 돼. 여기서. 형사소송은. 이 사람이 형사소송 걸었다. 이 사람한테. 사기죄로요. 형사소송 걸었다. 얘 사기쳤다고. 이거는 소멸시효하고 별건이에요. 별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내가 이놈을 사기죄로 걸었다. 그거하고 소멸시효하고는 상관없어요. 꼭 이 채권을 받으려면 이 채권을 내가 포기 못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민사소송을 걸어놔야 돼요. 민사소송을. 이걸 뭐라고 그래요? 재판상 청구라고 그래요. 재판상 청구. 두 번째는요. 압류나 가압류를 거는 거예요. 이 채무자 재산에다가 채무자가 재산이 있으면 압류나 가압류를 거는 거예요. 압류 조치를 하든가 가압류 조치를요. 그거를 하면 소멸시효가 멈춰버립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재산이 있어야죠. 재산이. 여기 집이라든가 차라든가 이게 있어야죠. 집이나 뭐가 있어야 돼요? 차가 있어야. 선생님이 집이나 차가 있어야 압류를 걸죠. 가보니까요. 집도 날아가고요. 차도 다 날아가고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냉장고 하나 딸렁 있어요. 냉장고 하나. 소주병만 잔뜩 들어있는 냉장고. 어쨌거나 이걸 안 하면 압류나 가압류 조치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소멸시효가 10년 지나면 완성돼 버리고 끝나버리죠.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든 압류나 가압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럼 방법은 이게 없으면 냉장고도 집도 차도 다 없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월급에다가 걸어도 되는 거예요. 부동산에 걸어도 되고 동산에다 걸어도 되고요. 부동산 땅이나 집, 그 다음 동산에다 걸어도 되고 어디다가? 월급에다가 걸어도 돼. 월급. 차압한다라고 하죠. 차압, 압류를 거는 거예요. 그 사람 일하면 그 월급 들어오는 통장 있죠. 거기다 압류를 걸면 돼요. 그러면 소멸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근데 이런 거를 일반인들은 잘 안 해요. 왜? 이건 소송을 해야 되니까 번거로워서 안 하고. 왜? 아니 소송하면 뭐 나와? 걔가 가보니까 집도 없고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냉장고도 없는데 그냥 입을만 하나 딸랑 있더라 이거죠. 보증금도 없는 월세 살고 있더라 고시원에서. 그럼 소송을 할 필요가 없죠. 소송 안 해요. 가압류는요? 가압류 걸 게 없는데 보증금이 없는데 어디다 걸어? 보통은 이걸 안 하거든요. 그래 어떻게 해요? 그냥 가만둬 버리거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럼 법적으로 마지막 남아있는 게 뭐냐? 마지막 남아있는 게 나 소송 못 하겠어. 가슴이 아파서. 내가 저 친구 집에 가서 뭔 소송을 해 이걸. 여기다 가서 소송을 뭔 소송을 해 내가. 압류 걸 게 없다. 압류 걸 게 없다. 그럼 따기 한 대 때리고 나 따기 때리면 이거 불법행위죠. 그럼 안 됩니다. 그럼 문제는 남아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현실에서 잘 쓰는 거예요. 이게 지불각서예요. 지불각서. 지불각서를 받는 거예요. 지불각서. 지불각서를 받아낸다는 말은 뭐냐? 채무가 존재한다는 거를 채무의 존재를 뭐 한 거예요? 채무가 존재한다는 말은 뭐야? 빚이죠. 빚. 내가 갚을 돈이 5천만 원이다. 갚을 돈 5천만 원이 존재합니다라는 걸 뭐 한 거예요? 승인한 거예요. 채무 존재함을 뭐 한 거? 승인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법조문에는 채무승인이라고 불러요. 채무승인. 그게 바로 지불각서를 썼을 때를 말해요. 지불각서를 써줬다. 그러면 시효가 중단돼요, 이게. 따라서 내가 돈 꿔준 거를 못 받고 있다. 그럼 나 소송하기 싫다. 압류할 물건이 없다. 그럼 이거라도 해야 된다. 각서라도 받아야 돼, 각서라도. 이거를 받아둬야만 소멸시효가 어떻게 돼요? 중단이 됩니다. 요거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각서 받는다는 말이 이거예요. 각서 받는다는 말이. 각서를 받아두세요 라는 말이 이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러면 소멸시효가 중단이 돼요. 그럼 중단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저 채권은요. 채권은 10년 지나야 되거든요. 10년. 지금 7년이 지났다. 7년. 7년 지나서 어떻게 했다? 지불각서를 받았다. 그럼 어떻게 되냐? 다시 0부터 가요. 0부터. 처음부터 다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소멸시효 중단이라는 의미가 멈춰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진행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시효 중단 사유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청구, 재판상 청구. 두 번째는요, 압류. 세 번째는 채무승인. 세 가지가 있어요. 재판상 청구, 압류, 그 다음에 뭐 채무승인. 이게 있어야 소멸시효가 멈추게 됩니다. 하나요.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하나. 이거는 각서를 받은 거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현실에서는 돈을 꿔주면 얘가 돈을 꿔줬다 이렇게. 얘가 얘한테 돈을 꿔줬다 5억을. 예. 이 친한 친구잖아요. 각서 받기도 그렇죠. 각서 받기도.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런 게 있어요. 돈을 갚아달라고 어떻게 하냐면 최고장을 보냅니다. 최고장을. 내용 증명으로. 연말까지 얼마를 갚아주십시오. 라고 최고장을 보내요. 이렇게요. 이거는요. 소멸시효가 중단이 될까 안 될까? 예, 이것도 최고장을 보낸 것도 소멸시효 중단이 돼요. 부분적으로 돼요. 부분적으로. 최고장을 보낸 것도요. 최고장 보낸 것도 소멸시효 중단이 되긴 돼요. 다만 이 최고장을 계속 보내면 되는 게 아니라 6개월 안에 정식 소송을 넣어야 돼요. 그래서 기억하실 거. 최고장 보내고 6개월 안에 정식 소송을 제기할 것. 그래야 소멸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서는 이걸 제일 많이 보내요. 최고장이라는 거를요. 독촉장이라는 걸. 이거만으로는 이거는 6개월간 그러니까 유예만 되는 거죠. 6개월 동안 유예만 되는 거지 중단은 안 돼요. 6개월 안에 소송을 해야 돼. 정식 소송을. 그래야 소멸시효가 멈추게 된다라는 거. 어머님이나 부모님한테 이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 부모님한테 엄마 빌려준 돈 있으면 이거 해야 돼. 이거 최고장 보내야 돼. 최고장을. 이거 안 보내면 돈 못 받는 거죠. 이거 안 하면 못 받게 됩니다. 돈 떼이게 되는 거죠. 돈 떼입니다. 예. 그래서 세 가지요. 세 가지에다가 플러스 하나 이거. 예, 플러스 하나. 예. 이렇게. 이게 소멸시효 중단 사유라는 거죠. 중단 사유. 근데 여기 제척기간이라는 거는 지금 소멸시효는 가다가 중단이 있는데 제척기간은요? 중단이 없어요. 가다가 중단 없어요. 아무런 중단이 없다. 시효, 이게 중단이라는 게 없는 거죠. 그냥 10년 지나면 없어져 버려요. 권리가 박살나버리고 끝나버리는 게 바로 제척기간이에요. 소멸시효하고 제척기간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다? 그러면 이거예요. 소멸시효는 중단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요. 중단이 없습니다. 그래 아까 취소권은요. 아까 취소권은 10년의 제척기간으로 없어지거든요. 10년 지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취소는. 소멸시효는 중단이 있어요. 가다가 멈출 수가 있어요. 멈출 수가 있어. 근데 제척기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요 점에서 소멸시효 그다음 제척기간이 쓰임새가 틀려요. 쓰임새가. 자, 이렇게 해서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다. 뒤에 74페이지 볼까요? 74페이지 보시면 시효 중단 사유가 나와요. 3절에. 시효 중단 사유. 2절에 보면 73페이지는요. 73페이지 보시면
거기 소멸시효 요건이라는 게 나와 있고요. 요건이 나와 있고, 예. 거기다 04번에 보면 소멸시효 기간이 쭉 나와 있습니다. 소멸시효 기간이 1번부터 5번까지. 5번부터 보시면 5번에 여관이라든가 음식료, 그 다음 학생 수업료 채권, 이건 1년입니다. 1년. 학생 수업료라는 거는 학원이죠. 학원. 학원을 외상으로 다녔다. 엄마가 애한테 학원비를 안 주고 외상으로 다녔다. 이거 1년입니다. 음식료도 마찬가지 1년. 그 다음 4번은요. 이자 채권, 이자나 임금 채권, 그 다음에 정기요. 정기 지급되는 금전 채권, 아파트 관리비 채권, 이거 3년이에요. 3년짜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3번 상사 채권이죠. 이거는 5년입니다. 조세 채권의 별표. 조세라는 거는 세금 체납이죠. 세금 체납한 거 이거 5년 지나면 없어져요. 기억하셔야 돼요. 세금 체납한 거는 몇 년? 5년. 5년 지나면 채권 없어져요. 근데 세금 안 내면 국가에서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압류를 걸죠. 압류를 걸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중간에 중단이 돼요. 국가에서는 계속 압류를 거는 게 그거죠. 압류를 왜 거냐? 중단하려고 그래 이거예요. 중단시키기 위해서 압류를 거는 거예요. 그걸 안 해버리면 5년 지나면 체납 세금이 없어지거든요. 체납 세금이.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10년짜리 있습니다. 10년짜리. 이렇게 해서 소멸시효 기간이 권리마다 틀리고요. 뒤로 넘기면 3절에 소멸시효 중단이라는 게 나와요. 자, 개념은요. 시효가 진행하다가 재판상 청구나 압류를 걸면 진행하던 시효는 없어지고요. 그 중단 사유가 종료된 때로부터 처음부터 다시 진행이 되는 거죠. 이걸 소멸시효 중단이라고 그래요. 중단 사유가 중요합니다. 사유에 별 3개 하시고요. 사유가 첫째 민사상 재판 청구입니다. 민사상 재판 청구 밑줄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압류나 가압류입니다. 압류, 가압류, 가처분 다 돼요. 압류 걸었다, 가압류 쳤다, 가처분 걸었다. 다 소멸시효 중단이 돼요. 세 번째는 채무승인입니다. 채무승인. 채무자가 대여금에 대한 지불각서, 지불각서를 써주는 게 가장 일반적이죠. 또는 이자 일부를 떼서 줬다. 그러면 채무를 인정해 준 거예요. 내가 빌려간 돈 일부를 이자를 갚았다. 채무 승인한 거예요. 그 다음 어음이나 담보를 끊어줬다. 이것도 채무를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시효 중단 사유가 3가지라는 거 거기다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중단의 효력이요. 중단이 되면 그거는 당사자하고 승계인 사이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당사자하고 승계인 사이에만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 그 다음 2번 보시면 시효가 중단될 때는 중단까지 경과한 시간은 산입 안 해요. 7년 지났다. 이거 7년 지난 건 산입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중단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다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4절에 보면 시효 완성의 효과.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은 그 기산일에 소급해서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소급효예요. 동그라미요. 소급해서 권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거를 소급효라고 그래요. 소급효. 예, 여기까지 해서 소멸시효를 살펴보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민법 총칙의 큰 틀이 진행이 되겠고요. 예, 큰 틀 속에서 이제 11월부터는 여기다가 이제 내용을 더 붙여가지고, 내용하고 뼈를 더 붙여가지고 좀 더 심도 있게 한 단계별로 이렇게 밀고 나갑니다. 그래서 큰 건물 하나를 완성하는데 그 건물 완성을 한꺼번에 다 짓는 게 아니라 그럼 무너지니까 단계별로 기초부터 그 다음에 기본부터 뼈대부터 그 다음에 살을 붙여나가는 이 단계별로 과정을 저하고 여러분하고 호흡을 맞춰가지고 진행이 되니까요. 11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민법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인문 강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